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직전분기 대비 1.4% 완만한 성장으로 점진적 침체 전망 등 금리 인하 흐름으로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하였고, LG전자는 구글과 손잡고 제미나이를 탑재한 AI 클로이 가이드 로봇을 출시하였습니다. 아마존은 테무 시인에 맞서 초저가 섹션을 만들기로 하였고, 코인베이스는 미 정부와 소송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바네크가 첫 솔라나 현물 ETF를 신청하였는데, 달러당 엔화 환율은 161엔을 찍으며 40년 만에 최저치로 새로운 기준을 전망하며 동아시아 화폐들은 관망세로 들어섰고, 하나시스템 사내벤처는 미국 위성기업의 우주용 태양전지 공급 MOU를 체결하였으며, 리모델링 부흥으로 포스코 ENC 수주가 독주로 늘고 있답니다.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5개 시작합니다. 공포탐욕지수 미국 증시는 46으로 상승, 코인은 47로 상승. 매일 먹은 비타민, 오히려 사망 확률 높다. 종합 비타민제를 꾸준히 복용해도 건강과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국립암연구소의 에리카 로프트필드 박사 등 연구진들은 미국 성인 약 40만 명의 20여 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종합 비타민제를 복용해도 심장병이나 암과 같은 다른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일 종합 비타민제를 먹은 건강한 사람들은 비타민을 먹지 않은 사람들보다 연구기간 동안 사망할 확률이 오히려 4%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특정 경우에는 종합 비타민이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종합 비타민제를 복용한 사람들은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기억력 감퇴 속도가 늦춰지기도 하며, 비타민C는 괴혈병에서 벗어날 수 있고, 비타민C와 E 그리고 아연은 시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노화 관련 황반 변성을 늦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바이든 트럼프 첫 TV 토론, 경제 문제 충돌.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CNN 스튜디오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치러졌습니다. 첫 주제는 경제로, 진행자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경제가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 물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나에게 무엇을 남겨줬는지를 봐야 한다고 우리는 추락하는 경제를 넘겨받았으며, 트럼프는 코로나 팬데믹 때 그냥 팔에 약간의 표백제를 주사하라고 말할 정도로 무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 역사상 최고의 경제를 갖고 있었고 그렇게 잘했던 적이 없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창출한 일자리는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일자리와 코로나 회복으로 인한 일자리뿐이라며, 인플레이션이 정말 우리를 죽이고 있다고 현재 경제 부분 물가를 언급하며 받아쳤습니다. 두 후보는 현재 누구도 뚜렷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날 토론 성적이 대선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3. 정부, 올해도 세수 펑크 인정, 조기경 보발동. 올해 들어 5월까지 거친 국세가 150조 원가량으로 세수 펑크였던 작년 같은 기간보다 9.1조 원 줄었다고 전하였습니다. 올해 누계 국세 수입은 3월 마이너스로 전환한 데 이어 감소폭이 4월보다도 더 확대되었는데, 세수 주수입원인 법인세의 이딴 쇼크로 감소폭이 계속 커지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국세 수입이 급감한 주원인인 법인세는 이전까지 해외에서 번 이익금을 해당국과 국내에서 이중으로 과세해왔지만, 작년 말 법인세법을 고쳐 국내 반입액의 95%에 대해 면세해주기 시작하며 이딴 법인세 쇼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인데, 당시 3대 세목 중 가장 큰 법인세에서 급작스럽게 세수반을 줄여버리면 문제가 생긴다고 말이 많았지만, 정부는 계산상 문제가 없다고 밀어붙인 후 현재 상황들에 당면한 것으로, 세수가 없다는 관련 뉴스들에서 이런 원인에 대한 내용은 없이 그냥 법인세가 줄었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말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씁쓸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세수와 국제유가 안정화 추세 등을 고려해 인하율은 축소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4. 중동홍해 군사 긴장감으로 국제유가 상승. 미국 정부 관계자 취재를 통해 얻은 정보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레바논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 간 전면전이 임박했다고 전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양측을 중재하고자 노력을 집중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 날 레바논 여행주의보를 여행 금지의 바로 아래 단계인 여행 제고로 격상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중동에 인접한 홍해와 아덴만 일대에서도 예멘 반군 후티 공격의 선박, 물류 동향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키움증권 김 연구원은 미국 국토를 여행 다니는 드라이빙 시즌 도래에 따른 원유 수요 기대도 이어지고 전원 문제 등 공급 이슈에 유가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 코인 덕분에 성장하는 산업들. 홍익희의 경제산책님의 영상 내용 일부도 참조하였습니다. 1. 하이브매퍼. GPS는 거대한 자본이 필요한 산업이지만 차에 대시캠을 달아 지도를 만드는 해당 산업은 코인 일부를 주고 신청자들이 대시캠을 달며 만들어지는 것으로, 데이터 수집자들에게 보상으로 허니 코인을 주며 현재 1년 만에 전 세계 총 도로 주행거리의 10%에 해당하는 도로를 매핑하였으며, 세계적으로 8,000개 이상의 대시캠과 늘어나는 이용자들 덕분에 가장 최신 지도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2. 헬륨. 통신산업도 기지국 건설 등 거대한 자본이 필요한 산업이지만 각 집마다 개개인 핫스팟을 만들어 공용무선 네트워크 연결망을 만드는 헬륨 산업은 기기를 사서 집에 달면 IoT 코인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고, 전 세계 어디서든 저전력으로 헬륨 시스템을 통하여 광역 네트워크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로 세계 3,800개 도시에서 28,000개의 IoT망을 구축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3. 모빅. 10년 전부터 한국의 대표적 비트코인 화폐 설명론자인 오태민 작가가 제작한 가상화폐로 비트코인의 방식 문화를 그대로 인용해 시도해본 것으로, 본인은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책 구매,
등산 등 일부 참여자에게만 주기 시작해 확장된 것으로 현재는 대학교, 대기업들과 협업해 전시회에 오거나 출산 등의 코인을 주는 등 마케팅 비용의 감소 및 효과적 산업 창출로 코인이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는 1모비 코인이 약 60만 원의 장내 거래 형식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4. 비들 블랙록이 전 세계의 자산은 코인화가 될 것이라며 RWA 실물 자산 개념을 코인에 도입한 펀드형 자산으로 블랙록이 출시한 비들이라는 이름의 RWA 펀드는 미국 국채와 화매 조건부 채권에 투자하는 기관형 토큰화 펀드로 해당 토큰을 들고만 있는 것으로도 이자가 나올 수 있는 구조라 기존 스테이블 코인들에게도 위협일 수는 있는데 현재 해당 토큰을 가장 많이 구매해 놓으며 관련 산업을 진행 중인 온도코인이 RWA 관련 시총 1위 코인으로 불리고 있으며 RWA 코인 시장은 앞으로도 커질 것으로 월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당 코인들은 절대 추천이 아니며 코인의 활용처 변화와 흐름 등의 소식 전달, 화폐의 가치 형성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산업의 전반적 가능성 등을 설명드리기 위해 언급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뜬금없이 A라는 코인 하나가 나타났는데 갑자기 미국 등 선진국 모든 나라가 합심해 돈으로 인정한다고 공표하면 그건 화폐일까요? 아닐까요? 아프리카 화폐로 좀 더 돈을 쳐서 본인 휴대폰이랑 바꾸자는 제의가 온다면 바꾸실 건가요? 만약 아프리카가 지금의 미국처럼 강대국이 된 상황의 화폐라면 해당 제의가 다르게 들릴까요? 돈이라는 게 무엇을 기반해서 형성되어질 수 있고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인지 한번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직전분기 대비 1.4% 완만한 성장으로 점진적 침체 전망 등 금리 인하 흐름으로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하였고 리그 오브 레전드는 구단의 만성적자와 PC방 점유율 감소 등 인기 하락을 전망하고 있으며 LG전자는 구글과 손잡고 제미나이를 탑재한 AI 클로이 가이드 로봇을 출시하였습니다. 아마존은 테무 시인에 맞서 초저가 섹션을 만들기로 하였고 JP모건 등이 인도 채권을 신흥시장 지수에 추가하기 시작하며 인도의 더 많은 자금 유입과 동시에 미국의 경제 관여 우려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는 미 정부와 소송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바네크가 첫 솔라나 현물 ETF를 신청하였고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홍보 영상을 공개하는 등 현재 트럼프 바이든 토론 시작으로 코인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달러당 엔화 환율은 161엔을 찍으며 40년 만에 최저치로 새로운 기준을 전망하며 동아시아 화폐들은 관망세로 들어섰고 한화시스템 사내벤처는 미국 위성기업의 우주용 태양전지 공급 MOU를 체결하였으며 리모델링 부흥으로 포스코 ENC 수주가 독주로 늘고 있다며 배달의 민족이 매장과 배달앱 가격이 같았을 때 인증 배지를 부여한다고 전하였고 국내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은 1914년에 세워진 전북 익산시 춘포역으로 2005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